안녕하십니까, 문틀란TV입니다. 소위 말하는 그 50억 클럽 재판을 열렸습니다. 거기에 증인으로 출석한 남욱 변호사의 모습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 재판장이 형사합의 33부의 김동연 부장판사입니다. 지금 김동연 부장판사는 이재명의 대장동, 위례신도시 등등 해가지고 그 부동산 비리 개발 관련된 재판, 그 다음에 최근에 추가로 기소된 이증교사 이 혐의 관련된 재판도 바로 김동연 판사가 재판장으로 있는 형사합의 33부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재판이 대장동 업자들하고 상당히 관련되어 있는 그런 재판이다 보니까 김동연 부장판사로서는 앞으로 이재명을 상대로 한 이런 대장동, 백현동 재판 이걸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데 있어서 아마 적지 않은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나와서 얘기하는 증인들이 적지 않이 겹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향후 재판 진행에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남욱도 마찬가지죠. 조만간에 이재명의 대장동 이 재판에 증인으로 나가서 발언을 할 텐데, 이 박용수 전 특검의 뇌물죄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검찰 질문에 얘기하면서 이재명의 실명을 거론했습니다. 두 사람의 의외의 인물을 거론했는데 하나는 이재명이고 또 한 명은 최재경입니다. 지금 최재경의 이름이 특히 주목을 끄는 것은 바로 최재경이 소개한 이태영 변호사라고 있습니다. 그 이태영 변호사를 이제 유동기가 끼워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재판에 변호사 중에 한 명으로 이렇게 합류하게 됐는데, 바로 이태영 변호사가 최재경 소개로 이재명의 법률 캠프에 들어간 자이고, 그 다음에 바로 이태영 변호사가 소위 말하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도 관련된 이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2014년도 당시의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이미 이때부터 이재명은 김만배, 최재경 등과 끈적한 관계에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55 클럽 재판에서 최재경과 함께 이재명의 이름이 지금 거론됐다는 점에서 지금 이 소위 말하는 428억 이 관련해서 이재명이 의혹을 받고 있는데, 이런 박용수 뇌물죄 이 재판에서도 이재명의 실명이 거론됐다는 점에서 좀 예사롭지 않다, 심상치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남욱이 박용수 전 특검의 이제 영향력 행사로 민간업자들, 화천대유 등 민간업자들이 우리은행을 끌어들일 수가 있었죠. 근데 그 전에는 이제 부국증권이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 김만배라든지 측에서 부국증권은 빼자. 부국증권은 이제 위례신도시 사업 때도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똑같은 이 회사가 두 번 끼다 보면 아무래도 보는 눈이 이상하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 좀 제외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받고 자기가 부국증권에 대해서 그렇게 양해를 구한 바가 있다라고 하면서, 당시 어떻게 해서 부국증권이 빠지고 우리 금융이 실질적으로 컨소시엄에 합류한 건 아니지만 이 부동산 대출을 일으키는데 상당한 도움을 줬죠. 그래서 이 화천대유 등 당시 민간업자들이 상당한 점수를 받고 민간업자로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물론 그 전에 이미 짜고 치는 것이지만 하여튼 높은 점수를 얻을 수가 있었죠. 근데 여기서 의외의 답변이 나왔습니다. 박용수 특검의 영향력 행사로 박용수 민간업자들의 성남에 뜰 콘소시엄에 우리은행 참여가 이제 확실시 됐죠. 부동산 대출 쪽으로 이제 바뀌긴 했지만 하여튼 처음에는 이랬습니다. 그러자 이재명이 나옵니다. 이재명과 최재경 전 고검장이 부국증권은 제외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이 김만배가 말하는 걸 들었다, 이런 취지로 증언을 했습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재명은 그동안 지금 계속해서 위례신도시는 남욱과 유동규가 짜고 한 것이고, 대장동은 역시 또 유동규와 민간업자들이 자기를 속이고 짜고 했다, 이런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게 다 엉터리다, 법정에서 하는 말이 거짓말이라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중요한 증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검찰이 박용수 특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부국증권을 빼야 한다고 했는데 기억이 나느냐, 이렇게 재차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남욱이 이재명 대표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또 최재경 전 수석도 있었느냐 그러니까 남 씨는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게 여러 가지로 상당히 의혹이 증폭시키는 이런 대목이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일단 이재명이 그동안 뻔뻔하게 이 대장동, 위례신도시 등 최근에 이제 재판이 본격화되는데 거기 나와서 초장부터 자기는 유동규에게 속았다, 유동규와 민간업자들이 짜고 나를 속였다 하는 것이 이제 대장동 사업에 대한 그의 황당한 변명이고, 그다음에 유동규와 남욱이 속였다,
짜고 자기를 속였다라고 주장하는 게 이제 미래 신도시 사업인데 그게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우선 할 수가 있고 하필이면 이 50억 클럽 멤버 각종 의혹이 지금 전혀 가시지 않고 있는 이제 박영수가 이제 현재 제일 첫 순서로 현재 구속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박영수 이 재판에서 이재명의 이름이 거론됐다는 거 이거 심상치 않다고 보고 하필이면 또 이재명하고 지금 또 다른 50억 클럽 멤버인 최재경도 같이 거론됐다는 거 이거 보면 남욱이 지금 이제 좀 탁 터놓고 얘기하는 거라기보다는 진술이 안 나오면 검찰이 추가 질문을 하면 이렇게 해서 답변하는 이런 형태로 어쨌든 이재명과 최재경이 지금 나왔는데 이런 거 봤을 때 남욱이 아직도 많은 걸 지금 감추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최재경 등을 언급했다는 건 상당히 좀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소위 말하는 그 428억 관련해서 이재명에 대해서 공소 제기한 그 부분, 부정한 자금, 저수지 부분, 자 이것이 사실일 가능성을 보여주는 또 하나 이거 정황이 아니냐 이렇게도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지금 이재명이 빠져나가기 위해서 부동산 비리 개발 관련해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무슨 뭐 유동규가 날 속였다. 전부 유동규에게 떠넘기고 있고 남욱에게 떠넘기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민간 업자들에게 떠넘기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지금 이게 남욱의 입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데 사실 이 남욱은 말이죠. 유동규나 김만배 못지않게 사실은 이재명의 명주를 재고 있는 그러한 그 중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재명의 주요 선거에서 정치 자금을 2번을 냈습니다. 이 남욱이. 물론 이제 김만배도 되고 다 했지만은 예를 들면 2014년에 있었던 성남시장 재선거 그때도 남욱이 검은 자금을 댔습니다. 그다음에 2021년도에 있었던 민주당의 대선 경선 때도 결국 남욱이 이렇게 해서 유동규를 통해 가지고 최초에 20억을 요구받았고 8억 4천만 원이 김용이 건네갔고 그래서 김용이 그 돈을 갖고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이재명을 위해서 쓴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남욱은 말이죠. 이재명 관련해서 정말 할 말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고 이재명이 부정한 부분들,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부분들, 아주 새빨간 거짓말에 대해서 아주 핵심적인 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남욱이 비교적 법정에 나와서 이재명의 실명을 거론하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앞으로 재판에서 이재명은 상당히 그 코너에 몰릴 것이 좀 분명해 보이는 상황이다. 이제 공판이 본격화되고 있는데 그다음에 굳이 복잡한 공모 경쟁 절차를 거친 건 성남시장이든 나를 속이기 위해서다. 라면서 전부 우리 떠넘기고 있는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뒤에서 사실은 최재경과 이재명이 뒤에서 김만배라든지 뭐 이쪽을 통해 가지고 결국 유동규를 통하고 정진상 통하고 유동규 통하고 그 김만배가 그때 이제 대표 사업자였으니까 남욱에 전달한 걸로 보이는데 이런 걸 봤을 때 다 관여하고 있었다. 이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유동규가 마음대로 했다. 도대체가 말도 안 되는 것인데 그러면서 만약 내가 민간 사업자인 남욱과 유착해서 결탁했다면 조용히 수의계약을 해주고 넘어갔으면 됐을 일이다. 라면서 말을 거꾸로 하고 있죠. 수의계약을 하면은 이 부정한 비리 이런 것이 넘어갑니까? 조용히 이렇게 비밀리에 경쟁을 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은 부정한 일을 저지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것 참 비웃음을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이재명의 말 스타일이죠. 이게 상대에게 뒤집어 씌우고 이게 뭐 먹히겠습니까 이게. 그다음에 요것이 또 하나 지금 남욱이 법정에서 그것도 공교롭게 형사합의 33부 바로 그 김동연이 재판장으로 있는 거기에 남욱이 지금 증인으로 출석해서 지금 한 발언인데 이런 발언이 있었어요. 자, 검찰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공모 절차, 승산이 있을 거라고 인식한 계기, 화천대유라든지 민간업자들이 반드시 선정이 될 거다. 이렇게 자신을 가졌던 배경이 있느냐? 인식한 계기가 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재명 성남시장 선거 자금을 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고려되지 않을까 생각했고 유동규 역시도 도와주겠다고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3번의 선거를 치렀죠. 2010년에 성남시장 선거, 2014년에 성남시장 재선, 그 다음에 21년도에 민주당 대선 경선 이때 있었는데 그중에 2번을 남욱이 어쨌든 간에 남욱도 돈을 댔습니다. 꽤 많은 돈을 댔죠. 그래서 남욱이 상당한 이재명의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세게 뒤통수를 칠 수 있는, 폭로할 수 있는 그런 거 핵심 증언들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까지 오늘 나왔는데
바로 이런 내용을 누가 듣고 있었냐면은 형사합의 33부에 김동연 재판장이 듣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지금 정진상, 이재명을 상대로 해서 이 저 대장동, 백현동 이 부동산 비리 개발 재판이 이제 점점 속도를 낼 텐데 이렇게 해서 미리 이 남욱 등을 통해서 겹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미리 이렇게 들어서 상황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됐기 때문에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재명은 더욱더 불안한 상황으로 속으로 놓여 있다. 재판이 앞으로 그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틀란 T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